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황도로 공도 만들기 제9장 주민협의도로를 조례도로로 만들면 주민들 간의 분쟁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 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가 주민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현황도로는 1970년대 새마을 사업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마을길 및 농로 조성 등이 있었고, 도시 지역에도 각종 주민 자조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을길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필요를 갖지 못해서 사유인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현황 도로는 건축조례 및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공도로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2차선 포장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시멘트 포장도로로 해서 마을길 통과도로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길은 시멘트 포장도로는 사유지인 것이죠. 근데 여기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간이영농시설로 도로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도로 봐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 정비법 등의 개발계획에 보면 토지조서가 있는데, 그 토지조서에 포함된 토지는 공도로 판단할 수 있겠죠. 각종 행정계획,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사업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내부 도로는 공도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사업 시행지 외곽으로 연결되는 사유인 현황도로,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 경계 밖으로 연결되는 사유인 현황도로는 포장 여부에 따라 지자체가 판단을 달리하고 있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주민협의로 만들어진 현황도로는 지자체가 나서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분쟁을 정리하여야 하고, 필요시 적당한 보상을 통해서 마을길을 공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자체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이어서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비도시 농촌지역에 자연 취락지구 내의 마을길 및 농로가 사유인 경우와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등 개발제한이 엄격한 지역의 마을길, 농로가 사유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나서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을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2012년에 제정된 지적제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정리되고 있는 지적제조사지구 내외의 현황도로입니다. 당시 지적불부합지가 전국토의 약 15%에 해당된다고 했고, 지적불일치로 인한 민사소송이 연간 4천억이 발생해서 주민들 간의 분쟁이 있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 2의 동의로 지적제조사 사업지구가 지정되면 그 사업지구 내의 지적은 합리적으로 정리되지만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시행에 있어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여 사업 완료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런 제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는 사유라 하더라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공도이지만, 이런 특별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도시지역 또는 비도시 지역의 마을길은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공도로 만들어서 주민들 간의 분쟁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2014년에 건축법에 도입된 건축협정은 다음과 같은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지자체가 노후화된 주거 밀집 지역 등의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고, 이때 건축협정 구역 외곽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가 해서 건축협정을 활성화시켜야 할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왼쪽 위에 첫 번째는 맹지이지만 맹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그러니까 두 필지를 하나로 합하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 1조건도 미적용하고, 원래 주거지역의 건축물은 1조건이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필지 또는 세 필지가 협정을 맺어서 하나의 필지로 보면 그 2차선 도로에 붙어있는 이 세 필지가 오른쪽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조경 및
부설 주차장도 통합으로 설치할 수 있고,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 하수 처리 시설을 통합해서 설치할 수 있으며 지하에 공동 지하 주차장을 건설이 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맞벽 건축과 합벽 건축을 할 수 있는데, 맞벽이란 대지 경계선에 원래 50cm 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그 면적만큼, 그 거리만큼 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맞벽과, 실제로 합벽은 두 건물이 합해지는 게 합벽이죠. 이런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건축협정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전원 합의로 허가권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주민의 자율적인 건축을 할 수 있는 반면 20년 동안 건축협정은 일방적으로 해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건축협정 관리대장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런 점, 20년 동안은 내 주변과 같이 협정한 부분을 파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다음 네 번째,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 마을정비용 공공주택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이 완료되면 마을길이 사유라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공도로 만들어질 것이므로 이런 것 도로는 지자체 또는 사업 시행자에게 확인해 보면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진 그 내부 도로는 공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빈집 정비 계획은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가능한 것이고, 농어촌 정비법의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지구 내의 마을길은 사유라도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공도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사업 전에 빈집 밀집구역, 정비사업 지역구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구역 지정이 된 것인데, 그 부분들이 사업 후에는 제대로 도로가 내부 있고 여러 가지 쾌적한 시설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도로는 공도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지자체장은 관할구역 내의 수많은 현황 도로를 전수조사하여 국공유지는 관할청과 협의하고 또 사유지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를 조사해서 건축법 조례도로로 지정하는 등 공도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민들 간의 분쟁이 있는 사유인 현황 도로는 어떤 경로로 개설되었는지 각 실과의 인허가 서류를 공개해서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그 분쟁 해결에 지자체가 앞장서야 할 것이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지 않은 사유도로는 주민수건사업에 넣어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런 사용승낙이 없는 도로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모든 책임을 떠미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이런 현황도로 배타적 이용권에 대한 분쟁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허가권자가 종합적, 재량적, 최종적 판단을 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는 지자체가 종합적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온다는 심각성을 국토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일선 지자체가 공공시설인 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 여부를 자신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 편람을 만들어서 지자체를 지원해 주어야 하고, 지자체의 예산 지원은 물론 각종 행정계획 수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